게임들의 실험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 영내기의 깽구석입니다.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진입하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수천 개의 새로운 게임들이 시장에 올라오고 대부분의 게임들은 고객들에게 보여지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우선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브랜드 탑 8을 확인해볼까요? 상위의 브랜드는 그들의 사업장에서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펼칩니다. 잘 알려진 브랜드의 이름은 소비자에게 그들의 물건은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게임 시장은 어떨까요? 모바일 게임 위에서 브랜드와 IP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두 개의 가치는 게임이 얼마나 재미있는가, 그리고 게임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로부터 측정되는 점수, 그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신다면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볼까요? 과거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고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포켓몬고의 메타 점수는 67점입니다. 이 점수는 출시와 동시에 모바일 게임 시장의 꼭대기까지 치솟으면서 전 세계를 포켓몬 열풍으로 불러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집에서 내보낸 그 업적에 비해서 매우 초라한 점수입니다. 하지만 포켓몬고는 다운로드 매출 1위를 찍으면서 성공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게임으로서의 깊이가 부족하고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비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게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게임을 성공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사랑이었습니다. 포켓몬고의 브랜드는 닌텐도이고 IP는 포켓몬입니다. 20년 전부터 쌓아온 포켓몬을 사랑하던 혹은 사랑했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이름들을 사랑해줬기에 게임성을 벗어난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포켓몬을 만들고 있던 닌텐도라는 브랜드의 이름과 귀엽고 아기자기한 포켓몬의 IP는 게임성을 넘어서는 가치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팬들은 이들이 더 나은 콘텐츠를 추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삼성과 뽀로로의 브랜드와 IP로 뽀로로고가 만들어진다면 세계적인 열풍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이는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부족한 콘텐츠로 다음 업데이트를 지켜보지도 않은 채 빠르게 손 털고 떠날 것이기 때문이죠. 이를 바탕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P, 그 자체만으로도 절반은 성공. 지적 재산권은 앞서 살펴본 포켓몬고처럼 단순한 게임만의 가치, 그 이상의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포켓몬고에서 플레이어가 포켓몬을 잡는 게 아니라 김치를 바탕으로 한 김치 전사들을 수집하는 것이었다면 사람들이 그들을 잡으러 밤낮 가리지 않고 뛰어다닐까요? 게임을 만드는 회사는 이를 이미 잘 인지하고 있었기에 이미 안정된 팬을 확보하고 있는 IP를 가지고 모바일 게임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IP를 가지고 왔어도 언제나 성공한 건 아닙니다. 성공한 게임은 무엇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실패한 게임은 어째서 강력한 IP를 가지고도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일까요? 우선 IP 하나만 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트 디즈니. 미국의 3대 수출품이라 불리는 인지도를 가졌으며 저작권의 괴물이라고도 불리는 판권 황제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미키마우스, 그리고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어린아이들의 아이돌인 프린세스 시리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인기가 떨어진 적이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프린트된 노트, 펜, 티셔츠는 물론이고 심지어 화장품과 어른들을 위한 제품들과 콜라보하는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하면 이 소식은 빠르게 SNS를 통해 퍼지고 이를 구매하기 위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이 상품들을 그저 소장하기 위해 구매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IP가 모바일 게임과 함께한다면 어떤 것이 탄생할까요? 바로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디즈니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먼 옛날부터 있었던 아주 흔한 콘텐츠인 틀린 그림 찾기와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재 이 게임은 100만 다운로드 수를 넘겼습니다. 그 누가 이 게임을 보고 진부하다, 개성없다 할 수 있을까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그림들이 나오는 이 게임을 보고 말이죠. 이 게임의 의의는 틀린 그림 찾기를 하며 디즈니의 인기 많았던 애니메이션 장면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수많은 팬들을 보유한 게임이죠.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바로 디즈니 매지컬 다이스입니다. 디즈니의 유명한 캐릭터들로 한국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브루마블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게임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게임인 모두의 마블에서 컨셉이 디즈니로 바뀐 것이라는 걸요. 하지만 디즈니의 캐릭터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유저들이 사전 등록을 할 정도로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즈니라는 브랜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평범한 놀이동산과 디즈니랜드를 비교하시면 곧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최고의 테마파크라 불리는 디즈니랜드는 그야말로 디즈니의 격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즉, 디즈니라는 메이커가 붙는다면 그만큼 가치가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포켓몬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IP가 게임을 만난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신다고요? 그럼 이 예시는 어떨까요? 바로 국내에서 크게 흥하고 있는 마블입니다. 마블 또한 현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강력한 IP 중 하나죠. 국내에서는 마블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로 크게 알려졌지만 해외에서는 디즈니가 인수할 만큼 이미 커다란 팬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블은 각종 특별한 개성을 가진 초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캐릭터 하나하나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만화에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는 누군가에게는 설정이 들쭉날쭉하다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떤 주제에 어떤 세계에 그들이 투입되어도 밸런스 조정이 유용하다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덕분에 타 캐릭터들의 만화에도 쉽게 투입되며 심지어 다른 세계의 만화에서조차 자연스럽게 합류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마블 IP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기는 매우 쉬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포켓몬고는 포켓몬을 위해서 게임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 게임들은 게임의 인기를 위해서 디즈니라는 갑옷이 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블은 어떨까요? 마블 퓨처 파이트를 예시로 들어보죠.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을 포함한 수많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모바일 RPG 게임입니다. 마블의 모든 영웅들은 그들의 고유한 전투 타입과 스킬들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이 캐릭터들을 적절히 사용해가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후에 보상으로 얻은 아이템을 이용해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블 캐릭터가 등장하는 대부분의 게임은 항상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게임들을 보고 진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임이 팬들이 마블에게 기대하는 게임인데 말이죠. 마블 IP를 이용한다면 IP를 위한 게임을 쉽게 꾸려나갈 수 있으며 안정된 팬마저 확보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캐릭터는 그들만의 이야기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싸울지는 만화나 영상을 보며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임의 스토리는 그들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잘 엮기만 하면 됩니다. 단, 설정 붕괴를 일으키면 안 되겠죠? 원작의 캐릭터를 파괴하면 팬들에게 욕을 먹기 때문에 창조라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마블 IP를 이용한 게임은 개발자에게는 가공하기 쉬운 재료이며 팬들에겐 자신이 좋아하는 영웅을 이용해 게임을 할 수 있기에 팬 서비스의 일환으로 게임을 즐깁니다. 또한 새로운 영웅으로 영화가 나올 때마다 홍보가 자동으로 되니 세상에 이런 효자스러운 IP가 얼마나 있을까요? 앞에선 이름만으로도 팬들을 모으게 할 수 있는 IP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물급은 아닐지라도 단순히 PC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고개를 돌려 문을 두드린 IP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IP일까요? 첫 번째,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2003년에 한국의 RPG 게임의 붐을 일으켰던 IP,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어진 메이플 스토리인 포켓 메이플 스토리를 살펴볼까요? 메이플 스토리는 보드게임, 각종 펜시 상품, 책 등 국내에서 큰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IP입니다. 한창 인기 있었을 때도 메이플 스토리 도적편, 궁수편 등 지속적으로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했었으며 심지어 닌텐도 소프트웨어로도 등장했었습니다. 마블, 디즈니와 다르게 메이플 스토리라는 IP는 게임으로 탄생한 IP이기 때문에 손쉽게 모바일 시장으로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이들이 신경 써야 할 건 얼마나 잘 PC 버전과 크게 뒤지지 않고 휴대폰에서도 조작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기 때문에 개발에 큰 비용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잠재적인 팬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매출 또한 보장해주기 때문에 로리스크, 하이리턴이 가장 잘 들어맞는 IP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톤에이지입니다. 스톤에이지는 메이플 스토리와 같은 게임으로 시작된 IP입니다. 하지만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포켓 메이플 스토리는 모바일 게임으로도 등장한 것이라면 스톤에이지는 모바일 게임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비스를 종료한 게임이 모바일 게임으로 다시 등장했다는 건 자신들의 시장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끝이 안 좋으면 1999년부터 약 20년이나 이어진 스톤에이지라는 IP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IP들이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면 스톤에이지에게 이곳은 살아남기 위한 전장이라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라고 한다면 그랜드 체이스가 있네요.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그 체엠은 개심 노제. 세 번째, 마비노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임을 베이스로 한 IP들이 이 시기였다면 마비노기 듀얼은 다릅니다. 2004년에 오픈한 마비노기는 10년이 넘게 그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비노기만의 독특한 판타지색과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한 전설 이야기들은 수많은 2차 창작을 만들어낼 소지가 있을 만큼 매력적인 콘텐츠로 가득합니다. 마비노기 듀얼은 마비노기 캐릭터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카드를 사용해 다른 플레이어들과 전투를 하는 것이 주된 컨텐츠입니다. 다양한 카드를 수집하면서 그 카드들을 이용해 전략을 짜는 게 포인트죠. 또한 플레이하는 데 필요한 카드 수가 많지 않기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특유의 분위기와 매력 덕분에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마비노기와 관련된 것이라면 다가와 살펴보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과거에 마비노기를 해봤다면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비노기는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IP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IP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게임이 있었으니 바로 디지몬 소울 체이서. 이건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했던 게임입니다. 디지몬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었을 때 그 마성의 포켓몬과 자웅을 걸었던 IP인 디지몬을 써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연 게임 개발을 제대로 한 건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게임의 퀄리티와 모션은 최근에 만들어진 게임인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IP의 힘은 대단합니다. 아무리 콘텐츠가 부족해도 진부할지라도 강력한 IP는 이 부분을 덮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디지몬이라는 IP가 힘을 쓸 수 있는 여지조차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10년 전 이후로 디지몬과 관련된 소식을 듣기 힘들어지게 된 한국에서 디지몬이 모바일 게임으로 등장한다는 소식은 한때 디지몬을 좋아했던 팬들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과거의 추억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전 등록을 하였고 출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열어보니 과거의 디지몬과 관련된 콘텐츠는 진화한다는 요소밖에 없었습니다. 디지몬이 흥했을 때의 메인 콘텐츠인 육성과 배틀, 이 두 가지가 전부 없었습니다. 디지몬 게임이라고 나왔는데
디지몬 게임의 요소를 갖추지 않은 디지몬이랑 허물을 쓰고 나온 게임이었던 것이었죠. 게임 시스템은 최근에 유행하는 컨셉 그대로였습니다. 스테이지를 깨면서 요일마다 생기는 던전을 공략하고 뽑기를 하여 디지몬을 얻고 자동으로 PVP를 하고 캐릭터들을 합성시키고 네, 양산형 게임입니다. 자연히 그 인기는 나날이 떨어졌고 현재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IP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기를 얻고 잘 관리하면 수많은 팬들을 확보할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평범한 게임도 랭킹에 오르게 할 수 있는 마법의 조미료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게임의 단점을 부각시키며 IP의 이미지마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땡땡땡을 만들자. 가끔씩 들려오는 안타까운 말입니다. 현재 성공한 IP들의 대부분은 소비자들의 만족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형이란 단어는 한국인들이 소비할 수 있으며 한국의 위대함을 세계에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라 해석됩니다. 그러나 나오는 게임이라곤 그저 양산형 게임들이죠. 과연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전설적인 IP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IP를 만들자. 이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IP는 사람들의 사랑과 애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쌓아 올려지는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IP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영래기의 깽구석 영래기였습니다.